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3024는 이 소켓 4핀 중에 히타만 소켓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이 제일 상면에 있는 게 플레이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그리드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켓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물어서 안쪽에 뭔가 이게 확장하는 작은 소켓을 깎아 넣고 바깥에 이제 캡을 씌우고 그런 식으로 보통 작업을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동작을 우선에 앰프에 받쳐가지고 동작을 한번 시켜보려고. 1.3mm 뭐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 아니어서 그냥 힘을 과도하게 줘버리면, 진공관 쪽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진공관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작업하는 게 굉장히 궁상스러워 보이는데, 그냥 이게 뭐 도심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앰프를 못 만들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폼 잡고 만들었는데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언제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그 회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 소리 좋겠다, 그 회로 보고 소리 어느 정도 자기한테 맞는 걸 가려내려면 무수히 많은 자작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스몰 캡인데, 캡이 제일 작은 거지만 저렇게 작은 핀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 안에 이게 컨버터를 또 뭔가 하나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괴이하지만 테스트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고압을 반드시 타임 딜레이를 줘야 되니까 이걸 이제 사용하려고, 이걸 요즘은 전자식으로 220을 넣고 바로 동작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냥 하는 거여도 만지작거리는 도중에 떨어져 버리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요걸 이제 끼우고 난 다음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끼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측면에는 열이 조금 덜하지만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열하고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튜빙을,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감면선으로 이제 끼웠으니까 이 전선 부분이다 이게 약해요. 바깥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튜빙 겸 호스를 잘라 끼웠는데, 이거는 자동차 수리할 때 사용하는 그 실리콘 튜브입니다. 이거는 6mm 호스인데, 이게 뭐 진공이나 이런 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열에 굉장히 강하고 탄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고압이랑 그리드선이랑 바로 이 다이렉트로 묶어가지고 내려가는 거는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드는 신호이고 여기는 고압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어서 이제 고압부 배선은 어느 정도 지금 된 상태이고, 요게 트랜스 2차입니다. 8호음으로 그냥 하나로 뽑았어요. 배선 도중에 고압부에 제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이 전압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고압 자체에 콘덴서를 붙인 이 사유 때문에 추정이 되는데, 48V 이 블록 내에서 쇼트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콘덴서도 달아주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리니어 전원일 때를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시행착오가 있었고 3개 정도를 이 전원부를 날렸는데, 또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배선을 또다시 고압부의 배선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위칭 파워 328인가 그 정도쯤 되는데, 직렬로 연결한 걸 100mm 했니 정도에 거친 다음에 160을 원래는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었죠. 샤시에 넣었을 때. 근데 뭔가 쇼트가 계속 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보니까 하부에 댐이 충분치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없네요. 모든 걸 다 병렬로 연결하더라도 문제는 없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 한 가지랑, 지금 다음번에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이 전원부를 다 한번 뜯어냈다가 다시 지금 연결한 상태인데, 보아를 걸기 전까지는 일단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일반 리니어 전원이 아니고 스위칭 파워
히터도 스위칭 파워고 고압도 이제 스위칭 파워거든. 이게 요번에는 고압과 히터를 다 쓰기도 하지만 제가 해볼 거는 우리 직렬관의 흠밸런스를 달고 가게 히터를 결선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직렬로 만약 이게 3024는 6.3에 4만페어거든요. 여기 12V를 히트를 직결하고 중간에서 그냥 그라운드로 내려버릴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노이즈가 설령 그 리니어 전원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 고주파 노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TRM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주파를 그냥 자기가 막 정복시킬 그런 능력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진공관은. 20에서 20kHz를 목표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dB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안 나와도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만 약간 흐트러지는 그 음의 대역이 문제가 있는 대역이 가층 대역에서 가까우면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서 들은 게 아니고 제 키로 또는 특성을 보면 이게 트랜스 앰플 만드는 건 측정을 해보면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0에서 좀 많이 벗어난 그게 30km, 40km 이상에서 무슨 발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큰 영향도. 이 앰플은 20km까지 증폭을 시켜주지만 자기 귀 테스트 어머니 있잖아요. 1kg, 5kg, 10kg, 20kg 또는 15kg 이렇게 주파수를 측정한 다음에 그 대역이 실제로 재생할 수 있는 헤드폰으로 포밍되는 그런 기기 말고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대역이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가층 대역에서 이렇게 많이 좁혀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고역을 점점 더 못 듣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3km 정도 부근에서 그 이상부터는 잘 안 들린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젊은 분들은 18km, 17km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왜 예전에 전화 오거나 문자 오거나 음을 가층 대역에서 굉장히 높은 17km, 18km 되는 음으로 만일에 알림 음을 설정을 하고 볼륨을 높여놓은 상태여도 선생님은 그 전화 온 걸 카톡 그 신호를 듣지 못하는데 애들은 다 누가 전화 왔다라고 아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이에 따른 자기 가층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알리에서 구입한 딜레이 보드인데 이거 가지고 한 이틀 정도 실험하다가 결국에는 동작 상태가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전원을 켰을 때 여기 히타불이 완전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이 고압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 전원을 투입을 하면 1마이크로 이 콘덴서 병렬로 묶여져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압이 일단 우선 들어와요. 약간 330V 정도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325 이렇게 322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 지금 보드 연결한 상태로 보면 300V 정도 전압이 일단 딱 걸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선이 됩니다. 전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릴레이 보드가 딱 동작할 때 뜨는 거예요. 이게 스파크 킬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원래는 스파크를 줄여주는 125옴 플러스 0.1 마이크로 정도쯤 되는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에다가 이제 붙여줘야지 스파크가 생기지 않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부하에 따라서 이 계산값이 조금 달라요. 125옴일 수도 있고 47옴에 0.1일 수도 있고 그 용량이 그 진공관 앰프에서 사용하는 저전력의 고압을 컨트롤하는 데는 적합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 이게 릴레이를 또 지금 끄잡을 했는데 30초 정도에 맞췄어요. 근데 이걸로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덜덜거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릴레이가 평상시에 이게 마그네틱으로 오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링으로 이렇게 탄력으로 이렇게 오프 시켜 놓고 있거든요. 5번과 9번이다. 5번과 9번이 오프되어 있다가 그 마그네틱 접점 사이에서 바깥쪽으로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마 제가 분해해 봤다가 다시 조립하면서 잘못 조립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릴레이 접점 사이에 수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핑거 릴레이는 제가 그 6233이나 그 다이오드 정렬해가지고 바로 정류관 없이 붙일 때 고전류의 전압보다 고전류를 사용할 때 릴레이 보드를 써야 되거든요. 진공관마다 히터를 반드시 먼저 일정 시간 투입을 하고 얼마 후에
이 고압을 넣으라고 명시되어 있는 스펙이 나와 있는 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들은 반드시 해줘야 되죠. 배선이 또다시 떼내고 핑거 릴레이로 다시 지금 가려고 해요. 이건 해보니까 뭐 징징거리는 소리도 없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고 난 다음에 시간 조절도 잘 되거든요. 또 작업을 해야 돼요. 핑거 릴레이는 30초에 맞췄어요. 그게 아직 안 되는데 보시죠. 릴레이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 하나가 뭐냐면은 48V에 7개잖아요. 336이 나와야 되는데 31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9V가 드롭이 됐어요. 이유는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DC 나오는 거를 이 초크에 일단 걸었습니다. 초크에 700mm 했니 정도 있으니 전압이 얼추 어떻게 맞춰진 것 같네요. 딱 전압이 딱 떨어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동작점도 보면 규격집에도 벌써 이제 예시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부하에 걸어주는 1차 트랜스 임피던스도 또 다 다릅니다. 그 616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 하나로서는 PP만으로 했을 때도 3.5K, 3.3K부터 한 9kg까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트랜스가 이게 616 용이 꼭 6.6K가 돼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회로에 그게 많으니까 이제 그걸 쓰는 거지. 전압이 높아지면 대부분 그 RP가 올라가가지고 1차 트랜스도 값을 좀 높은 걸 써줘야 돼요. 전압이 낮게 걸고 전류를 많이 흘리면 RP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거 써도 돼요. 이런 스위칭 파워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뭐냐면 P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런 거 써도 문제가 없고요. 싱글 같은 데 하면 이렇게 외국에도 이렇게 아주 소수지만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많이 된다고 하면 PP는 사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연결할 때는 연결을 다 했고 처음입니다. 램프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항상 기대가 부담되죠. 송신관은 이제 그리드가 보통 그냥 일반 오디오 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전류가 전압이 안 나오거나 이제 그렇게 돼버릴 경우에 아니 픽스드 바이오스를 걸다가 그리드에 전압이 안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런 관이 폭주하거든요. 이건 플러스 바이오스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도 이게 출력하는 폭주가 없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뭘 체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압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럴 때 무언가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상 고압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런 걸 딱 찍으면 앞에서 부하를 안 걸었을 때 318인가 나왔었으니까 나와야겠죠. 예. 또 나오고 뭔가 전체적으로 동작은 하는 것 같은데 6BM8에서 그 캐소드가 바로 3C24에 그리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이 캐소드 팔로우가 이루어지려면 그리드에 들어가서 전류 자체가 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전압에 맞추어서 가변저항으로 픽스드 바이오스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서 이제 흐르는 전류량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꼭 부하를 초단관은 좋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빠지죠. 출력관이 많이 정상적으로 연결됐다면 더 빨리 빠집니다.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뒤집거나 하기 전에 대충 이런 걸 어느 정도 솟아시키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3C24에 6V 두 개를 물린 다음에 이 센터 테이블 그냥 그라운드에 그냥 내린 거예요. 1옴 저항도 달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측정할 방법이 없죠. 바로 내려버리니까 그라운드로. 6BM8의 가변 저항을 돌리더라도 여기 나오는 전압은 측정할 수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출력관에 흐르는 전류는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 이 회로에 보면 전류가 여기에 316 정도 걸리는 거예요. 316 똑같이 가니까. 여기 저항이 189ohm이기 때문에 75mAh씩 두 개가 흐르려면 한쪽 저항에 거의 얼마나 맞았냐면 75mm에 189V 전압이 양단에 14V 정도 전이차가 생기면 75mm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회로에 F부에 이렇게 가변장을 달아놨거든요.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전류는 보니까 한쪽은 좀 적게 흐르고 한쪽은 조금 많이 흘러요. 한쪽이 11, 한쪽이 8 정도 나와요. 60%, 한 70%, 그 정도 좀 걸리네요. 여기까지 제 생각은 스위칭 파워를 고압이나 히터브에 사용해도 듣는데 그냥 우리의 그 알 수 없는 찝찝함이 편견일 수도 있다는 것. 듣는데 큰 문제 없을 수도 있고 좌우측이 약간 좀 다르게 전압이 걸리고 실제로 전류도 흐르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동작하는 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히타 전력이 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적각 그 고압이 걸리는 게 좋진 않거든요. 히타가 가열되어서 전자가 나와야지 진공관이 동작하기 때문에 사실 가열되는 시간 동안은 동작을 못하는데 고압이 흐르려고 하는 게 별로 관에 좋지는 않아요. 스위칭 전원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잖아요. 다이오드처럼. 그래서 이제 핑거 릴레이를 쓰고 전압을 늦추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지금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게 6CG3이라고 300mA 정도 좀 흐르는 단파 정류관이거든요. 핀이 12핀입니다. 이게 댐프관 같은 게, 댐프 다이오드관 같은 경우에는 웜업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한 20초 이상 걸리거든요. 스위칭 전원에서 이렇게 고압을 뿌려도 이 진공관이 히터가 다 달기 전에는 고압 자체가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관을 이제 다이오드를 하나를 쓸 경우에 타임 릴레이를
지연 딜레이를 안 써도 되고 스위칭 전원이 후단에 바로 고압 만들어진 그 고압의 콘덴서를 용량을 순간적으로 좀 큰 걸 달면 이게 제일 마지막 단 고압단에 그 스위칭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 자체가 없거든요. 소켓이 12핀짜리인 거예요. 소켓을 하나 9핀짜리를 부신 다음에 그리고 소켓 가이드를 그냥 직접 이제 연결하긴 했지만 방열판도 뚫려 있고 방열에도 문제가 별로 어차피 뭐 얘는 마루타 겸 테스트용으로 계속 사용할 거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볼 거여 가지고 6.3V에 1.8A더라고요. 핀이 12개인데 핀은 임시로 만들었어요. 그냥 관을 붙들고 밑에 핀을 평균 전류가 한 300mm 이상 뽑아줍니다. 그래서 내부장이 되게 낮아요. 단파하고 어차피 다이오드가 하나밖에 없지만 스위칭 전원에서 DC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시간 지연하고 노이즈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제 풀로 나온 거예요. 계략 한 20초 정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